상심해관합니다. 센서 수입니다. 신냉전 시대가 매우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다시 전쟁의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러시아와 나토 간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독일은 전면전을 대비한 극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작전명 도이칠란트.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인데요. 미군을 포함한 최대 80만 명의 나토군을 독일에 배치하고 20만 대의 군용 차량을 이동시키는 작전입니다. 그리고 유사시 보호해야 할 독일 내 주요 인프라 목록까지 상세히 정리된 1000페이지가량의 계획입니다. 오늘은 유출된 작전명 도이칠란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시청자의 70%가 아직도 구독을 누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구독을 누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사실 전쟁 대비 계획은 그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전쟁을 가정하고 준비해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유출된 도이칠란트 작전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규모와 세부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씩 음미하면서 보자고요. 우선 이 도이칠란트 계획은 2024년 봄에 초안이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계획이죠. 이 내용을 더 자세히 보면요, 단순히 독일군을 위한 작전 계획 같진 않습니다. 일단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군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의 모든 시설과 기관도 다 같이 움직여요. 국가 전체가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해야 하고요. 정부, 군대, 시민 모두가 생존과 유지라는 목표를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작전명 도이칠란트는 단순한 군사작전 계획이 아닙니다. 1000페이지 가량 적힌 이 작전 계획은 전시 상황,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가정하고 전시 상황에서도 국가가 기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짠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좀 보면요,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곳은 군사기지가 아닐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의아해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설명해드릴게요. 전쟁이 터지게 되면 전세계 군대는 주둔지에서 이탈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잠재적 적국이 평시에도 그동안 꾸준히 간첩을 보내거나 위성 등을 통해 아군의 병력 배치를 상세히 파악했을 것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비단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 모든 국가가 거의 이렇게 해요. 당장 구글어스로 좀만 살펴보면 군부대 위치가 나오는데 당연하죠. 그러므로 전쟁이 발발할 때 제일 먼저 포탄과 화학탄이 날아드는 곳이 아군 주둔지일 것이 명확하므로 군부대는 군사기지를 이탈해서 OP라는 곳에 이동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기지가 우선 공격 대상이 맞긴 한데 군사기지가 최우선적으로 공격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국가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시설, 아니면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들을 먼저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국이나 병원, 발전소 같은 곳이죠. 이 작전명 도이칠란트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공격받는 곳은 군사기지가 아니라 전력을 차단하고 통신을 마비시키며 의료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독일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들의 신속한 치료가 가능한 주요 의료시설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고 추가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신속히 건설한다고 표시하였고요. 또 통신국 같은 곳에도 통신 마비를 막기 위해 방호를 강화한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형 창고와 물류센터에 대한 방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적어놨는데요. 전쟁이 터지고 나서 식량과 생필품을 비축하기 위해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형 창고와 물류센터가 전시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독일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순무의 겨울이라는 것을 겪게 되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민간인들과 병사들을 먹여 살리려면 상당한 양의 식량 자원이 필요로 했는데 이걸 자국의 물자로만 충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 식량난이 일어났습니다. 꽤 많은 사람이 굶어 죽기도 했어요. 당장 1차 세계대전이 항복을 결정한 것도 미국의 참전이나 마지막 공세 실패 때문이 아니라 보급이 붕괴하여서 전쟁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항복을 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식량난은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발생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런 역사적인 이유로 식량과 생필품 확보의 필요성을 느낀 독일이 식량과 생필품을 확보하기 위해 작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전력망과 정유시설, 철도와 도로망을 방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5개 핵심 인프라를 설명하며 이 5개의 시설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는데요. 이러한 시설들은 단순히 독일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당장 전쟁이 나게 된다면 지리적으로 전쟁 한복판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가 최전선이고 그 다음에 독일이 폴란드를 지원하는 형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폴란드를 지원해주려면 독일의 인프라가 탄탄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각종 군수품과 생필품, 지원 병력을 최전방으로 보내고 또 최전방에서 다친 병사들을 독일로 후송시켜 치료시킬 수 있죠. 일종의 큰 군수 거점을 만든다는 계획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20만 대의 군용 차량 이동 계획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속도입니다. 적이 움직이기 전에 아군이 먼저 움직여야 하죠. 이를 위해 독일은 20만 대의 군용 차량을 유사시 신속하게 이동할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러한 군용 차량은 비단 트럭이나 차량뿐만 아니라 전차와 장갑차, 지휘 차량, 통신 차량이 전부 다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독일군 혼자 이 20만 대의 군용 차량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토군 전체를 다 합쳐서 20만 대의 군용 차량을 빠르게 차전방으로 보낸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많은 군용 차량이 움직이려면 독일의 도로와 철도망이 마비되지 않고 정상 작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분명 일반 차량과 군용 차량이 섞여서 군부대가 빠르게 이동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군의 서진을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독일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독일의 주요 도로 중
일부를 전시 군사 전용 도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즉 유사시의 특정 고속도로는 군대 이동을 위해 민간 차량의 출입이 전면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80만 명의 병력을 독일에 배치한다는 내용도 눈이 가는데요. 정말 세계대전을 각오하고 계획을 짠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현재 독일군의 전체 병력이 현재 18만 명 수준이기 때문에 독일군만 병력을 두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프랑스군, 영국군, 미군 등 나토에 가입한 국가들의 병력을 독일에 배치하고 러시아군의 공격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이 작전명 도이칠란트에서는 단순히 군대만을 위한 계획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시민 개개인과 기업들도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시민들에게 디젤 발전기, 소형 풍력 터빈 등을 포함한 비상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구를 구매하라고 권장하기도 했고요. 최소 2주간 버틸 수 있는 비상식량과 식수를 비축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통신망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서 무전기와 단파 라디오 확보를 권장하기도 했죠. 독일 정부는 비상시에도 시민들이 최대한 자립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많은 독일 시민은 재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게 디젤 발전기나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는 뉴스가 가끔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이에 대한 준비를 했는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대형 물류창고는 비상식량 및 생필품 저장소로 활용하기로 했고요. 대형 병원은 부상자 치료 거점으로 전환, IT 기업들은 데이터 보호와 국가통신망 유지 임무 수행, 철도 및 운송 기업들은 병력 및 군수품 수송을 담당한다는 내용을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계획은 군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전시체제로 운영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독일은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만큼 전쟁이 발발하면 병력과 물자의 이동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최전방인 폴란드로 지원하러 가려면 독일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 철도망과 주요 고속도로까지 전시 동원 체제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죠. 즉 이 계획은 단순한 방어 전략이 아니라 나토 전체의 군사작전이 독일을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된 전시 전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계획은 어떻게 공개된 걸까요? 심지어 기밀문서인데 말이죠. 사실 누가 유출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언론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의 작전 계획까지 밝히기까지 했으니까 독일은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누가 유출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요. 군 내부 관계자 또는 정보원이 언론에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독일 내 군사 계획이 언론을 통해 유출된 사례가 있는 만큼 내부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의도적으로 정보를 공개했다는 겁니다. 독일 정부가 시민들에게 전쟁 대비를 알리기 위해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전력망 보호, 식량 비축과 같은 내용들을 민간의 협조가 필요하다 보니까 대비태세를 강화하려는 조치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도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작전명 도이칠란트는 기밀 정보였는데요. 이후에 독일군이 공식 발표하면서 2024년 봄까지 전쟁 대비 초안을 발표하겠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어서요. 이 기밀 정보는 필요할 때 공개될 수 있는 문서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정말 세계대전을 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전략적 수순일까요? 사실 현재 나토는 본격적으로 국방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말하면요. 독일은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시대 전환이라는 걸 선언하게 됩니다. 독일의 국방비를 나토 방위비 지출 목표치인 GDP 대비 2%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하였죠. 그리고 독일군 현대화를 위해 1000억 유로, 하나로 145조 8250억 원의 특별 기금도 조성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시대 전환 선언은 점차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독일의 국방비 증액 속도가 빨라서 2025년에는 영국을 제치고 유럽 최대 국방비 지출국 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은 현재 18만 명 수준인 병력을 2031년까지 20만 3천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기로 했는데요. 당장 독일은 징병제 부활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징병제 부활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하긴 하지만요. 독일의 재무장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방대한 전쟁 계획 문서까지 유출되다 보니까 독일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독일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문서를 유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나토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를 사용을 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독일군이 빠른 속도로 재무장하고 유럽 전체가 큰 화약고로 들어가고 있기에 안심할 수는 없죠. 어쩌면 지금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작전명 도이칠란트는 단순한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럽이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가능성을 대비하는 움직임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작전명 도이칠란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